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2026년 4월 5째, 5월 첫째 주 주간 핫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 모니터링센터는 2026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예산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예산이 전년보다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지역 간 격차와 분야별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은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분석 결과 2026년 광역자치단체 장애인 예산은 총 10조 6,526억 원으로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의 4.35%를 차지했습니다. 전년 대비 장애인 예산은 1조 2,049억 원 증가했으며 증가율은 12.75%로 나타나 예산 규모만 보면 확대 흐름이 확인되지만 세부 배분 구조를 보면 여전히 국가 위임 사무 중심의 집행 구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분야별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복지관 및 시설 운영 등을 포함한 복지 서비스 분야가 60.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수당 등을 포함한 경제 활동 분야는 19.72%, 장애인 콜택시 운영과 저상버스 도입 등을 포함한 이동 편의 안전 분야는 8.13%입니다. 이 세 분야의 전체 장애인 예산의 88.0%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 장애인 1인당 예산 격차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715.8만 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경기도로 290.9만 원에 그쳐 두 지역 간 격차는 약 2.4배에 달했습니다. 모니터링 센터는 장애인이 복지 서비스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자유롭게 이동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적인 권리와 서비스 수준이 달라지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장애인 예산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낮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 안에서 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가 충분히 높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센터는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일부 증액하는 점증주의적 예산 편성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점증주의 예산 방식은 행정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장점이 있지만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구조적 개혁이나 혁신적 투자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예산의 확대 편성뿐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와 필요를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의 우선순위와 집행 구조를 재설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세종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는 4일 성명서를 발표, 명백한 신체 부상 앞에서도 멈춰선 수사당국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재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세종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신체적 학대가 의심되는 참혹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갈비뼈와 골반이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의 증상을 입은 처참한 상태였지만 경찰 수사는 납득하기 어려운 무혐의 결론으로 사건이 종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센터는 전치 12주의 증상이 단순한 사고나 우발적인 상황으로 설명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외력에 의한 가해 가능성이 충분히 의심되며 특히 외부와 단절된 거주시설 구조와 통제가 용이한 환경 속에서 자기 방어가 어려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한 중대한 범죄의 징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센터는 전문기관이 해당 사건을 신체적 학대로 판단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진술 조력인 없이 장애가 있는 목격자를 조사했으며 시설에 대한 방문 조사 또한 한 차례에 그쳤다며 정식 진술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의자 진술과 시설 측 해명에 의존해 사건을 종결한 것은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무책임한 수사 결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센터는 수사당국에 전치 12주의 증상 원인을 과학적 객관적 근거에 기반 철저한 재조사 실시, 관련법에 근거한 진술 조력인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촉구했습니다.
여기에 세종시에게는 해당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행정조사 실시, 피해 장애인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 및 피해 회복 등 모든 지원 방안 마련, 재발 방지와 보다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실질적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대책, 즉각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센터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사건은 목격자 확보가 어렵고 피해자 진술 체계 역시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며 수사당국은 거주인의 개별 장애 특성과 시설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면밀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의료적 소견에 대한 정밀 재검토와 시설 내 상습적 학대 여부 조사,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선행됐어야 함에도 사건이 종결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상 2026년 4월 5째 주부터 5월 첫째 주까지 주간 핫 이슈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목소리 출연의 아나운서 최국화였습니다.